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식, 나 홀로 출정식이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현장 연설은 없었습니다. 미리 녹화한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데 집중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황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은 아침 7시 30분에 공개됐습니다. 14분여 분량, 유력 대선 주자 중에선 처음으로 나온 영상 출사표였습니다. 코로나 국면인데다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 현직 도지사인 만큼 간소하고 실용적인 선언 방식을 택했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이 지사는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을 받는데 이것도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여권 선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별화에 집중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영상 배포란 형식부터 내용까지 모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내용에선 특히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지점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영상 출사표에는 이재명 지사만 등장합니다. 캠프 참모들도 지지 의원도 안 나옵니다. 단상에서 연설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도정 활동을 담은 자료 사진 배경으로 선언문을 읽어내려고 한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세워 야권 선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내용 중에는 현 정부와 차별화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친문이 주류인 당원을 의식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똑같을 순 없다고 전제를 해둔 셈입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은 이후 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 청와대 같지만 역대 대통령 묘소는 건너뛰고 무명 용사들의 묘소만 참배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 방문도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몰려있는 곳은 호남이지만 안동이 고향이란 점을 알려 표의 확장성을 높이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정치부의 안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사가 첫날부터 이른바 욕설 녹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이 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한 녹음 파일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죠. 분명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화될 걸 감안해서인지 오늘 이 지사가 이 부분 미리 해명했고요. 네. 사과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참혹한 현장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지금 선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지지율입니다. 여권 내에서 분명 1위긴 한데요. 저희 네.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이 30%를 찍은 건 보시다시피 한 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박스권, 그러니까 상자에 갇힌 지지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보시면 30%를 돌파한 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넘어 본선까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지율 확장이 더 필요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당내 입지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지사가 9명의 당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내 계파로도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고요. 최근 캠프에 이해찬 전 대표에 가까운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주류 친문과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경선 방식도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 친문계 지지를 받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이광재 의원이 사실상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목표로 한 단일화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당내 2위죠.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게다가 민주당 현재 당원 당규상 최종 경선은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와야만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남아서 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사가 50%를 득표하지 못하면 나머지 남은 5명의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지사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예.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안지영 기자였습니다.